안녕하십니까. 조건 검색식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발굴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현재 상장 종목은 거의 2000개에 육박합니다. 이걸 어떻게, 그리고 좀 편리하게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발굴할까, 그러면서도 기관적 외국인 이런 시장 주도 세력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런 조건 검색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편리하고 쉽게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한번 검토해 보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조건 검색식을 만들기 이전에요, 그 주식에 대해서, 특히 주식 차트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론적인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이제 그 변동성을, 변동성, 특히 옵션, 그리고 선물에서는요, 이게 변동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옵션에서는요, 그 시간 가치, 옵션은 시간 가치, 내재 가치가 있죠. 그래서 옵션은 그 변동성,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가치인데요. 주식도 변동성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은 지금 주가의 위치입니다. 주가가 어디쯤 있느냐. 그러니까 변동성. 그래서 변동성을 저희는 좀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방향성입니다. 주가는 어떻게 가고 있느냐, 주가가 지금 상승이냐 하락이냐. 그러니까 주가의 방향성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주가 차트에서는요, 이게 변동성과 방향성, 주가는 어떻게 변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방향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어느 방향이냐, 주가는 상승 방향이냐 하락 방향이냐 횡보냐, 이런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두 개만 가지고서는요, 정확하게 알 수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요, 하나를 더 첨부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요, 거래량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발생을 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쯤에서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게 되면요, 거의 대부분 상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저점에서요,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게 되면요, 거의 대부분 바닥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한 종목, 그리고 이제 한 차트, 여기서 이제 그 한 시세의 흐름, 그러니까 저점과 고점을 어느 정도 알려주는 게 거래량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나왔다는 것은요, 큰 신호입니다. 상승이든 하락이든. 그럼 여기서 말이죠, 이 변동성, 방향성 거래량이 나왔다 하면은 이걸 어떻게 이용할 거냐, 차트에서 이거를 한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요, 이 변동성은 이것으로 확인합니다. 이격도. 그러니까 변동성을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많지만 이 주가 차트에서요, 간단하게 변동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격도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 격도에서는요, 그러니까 여러 이평선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뭐 이제 향후 좀 이따가 이제 그 조건 검색식을 만들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격도에서는요 이제 61선하고 200일선을 이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61선 위에 얼마나 벌어져 있고, 그리고 200일선 위에 얼마나 벌어져 있고, 이걸로 이 격도의 기준을 잡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이번에는 이 격도는 61선과 200일선의 그 위치, 그리고 이제 이격, 이걸로 잡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방향성입니다. 저희는 방향성은요 이평선, 예, 이평선을 잡겠습니다. 이평선요. 예, 이평선도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요, 저희들은 61선 그리고 200일선,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61선하고 200일선을 이제 잡는 거는요, 그러니까 61선은 이제 3개월 이동 평균선입니다. 보통 61선은 왜 중요한가 하면요, 61선은 이제 그 한 분기이기 때문에요. 기업은 분기마다 실적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분기별로 이제 주가 변동이 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뭐 삼성전자는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죠. 주가가 저점이다 하면 이제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는 거죠. 아, 바닥을 쳤다 하고, 이제 보통 그게 이제 실적 발표 이제 전에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 발표 딱 나왔다 하면 이제 그때 저점이 발표됐다. 아마 이번에 이번 분기도 비슷했죠. 저점 발생되면 주가는 매집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실적이 엄청 잘 나왔다 하면 그때 파는 거죠. 아, 단기 고점이다. 그래서 이제 61선은 이제 한 분기 기업의 이제 실적 발표 이제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61선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200일선은 이제 보통 1년선 뭐 241선도 쓰고 하는데요. 뭐 저는 보편적으로 200일선을 이제 적용합니다. 그래서 분기하고 3개월하고 이제 1년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성인데요. 방향성은 어떻게 그럼 표시하느냐? 주가가 61선의 밑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가 전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200선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주가는 61선 위에 있어야 되고 200일선 위에 있어야 된다. 방향성은 정해진 겁니다. 여기서 넘어 있죠. 보통 이제 그 뭐 61선 뭐 200일선 그리고 20선 이게 뭐 정배열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 되면요 상당히 좀 그 추세가 진행된 이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단순하게 61선 위에 그리고 200일선 위에 동시에 있는 기업을 찾는 겁니다. 여기서 뭐 21선도 초과도 좋은데 그건 또 향후에 또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기준은 61선과 200일선 위에 있는 것을 찾는 게 1차적인 기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은요, 이렇게 단순하게 어제보다 뭐 조금 늘었어 이것만 가지고는요, 물론 이것도 의미는 있지만, 근데 좀 더 확실한 걸 찾기 위해서는 저희들은요,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인과 기관들의 이제 매수 행태.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번에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인들이요, 혹은 기관들이요, 30일 동안 10만 주 순매수를 잡아봤습니다. 예.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사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각각의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거는 이제 뭐 투자자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사게 되면요, 상당히 종목수가 이제 줄어들게 되고요.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거래소는 외국인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거고요. 코스닥은 이제 기관 중심으로 이제 발굴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좀 필요에 따라 가지고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 검색식은요, 이제 변동성, 방향성, 거래량, 요런 것들을 이제 잘 보게 되면 이제 이것도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성장 산업도 다 이렇게 성장 산업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변동성도 조금 나오게 되는 거고요. 방향성도 이제 60일선이나 200일선 위에 있게 되고요. 성장성이 좋으니까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집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어떤 나름대로 올리기 때문에요. 일단 요 세 개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60, 그러니까 세 개에서 이제 뭐 세 분류를 하게 되면 6개 정도 되거든요. 6개만 가지고 시장의 중심이 있는 기업을 이제 발굴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간단하지만 되게 파워풀한 이게 발굴식이 조건 검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대해 주십시오 하면 어떤 종목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게 의미가 있는지 한번 조건 검색식을 실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키움증권의 조건 검색을 만드는 식인데요. 만드는 이제 그 일종의 조건 검색을 할 수 있는 거. 근데 키움증권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뭐 다른 뭐 증권사도 있겠죠. 그래서 먼저 이제 그 변동성을 찾아보겠습니다. 변동성하고 방향성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요, 0150을 찾게 되면 이제 조건 검색식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그 기술적 분석을 이제 클릭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주가 이동 평균을 누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 평균 이격도 나오죠. 이걸 두 개를 클릭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다면 이제 그 여기 요거는 이제 1로 나누게 됩니다. 1. 단기평은 1, 장기평은 60일로 이렇게 수정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들은 15% 잡습니다. 15%는 예, 저희 경험상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예, 또 1, 그리고 장기 200, 예, 200입니다. 200이요. 요 이격도는 15%. 이렇게 되면 방향성, 이게 변동성. 변동성은 이제 어느 정도 됐습니다. 변동성은 60이라고 200일선 두 개를 이제 기준 잡기로 했으니까요. 일단 변동성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향성. 방향성은 60일선하고 200일선 두 개를 이제 기준 잡아 보겠습니다. 두 개 잡았습니다. 요거 잡게 되면 이것도 이제 주가가 60일선 위에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60일선은 이제 뭐 단기 이평선이나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일선, 주가는 200일선 위에 있다,
네. 이런 의미는요, 주가는 3개월, 그러니까 평균에도 위에 있고 1년 평균에도 위에 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거래량입니다. 예, 거래량은 이제 그 시세 분석에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외국인이 있죠. 여기 이제 외국인 기관 순매수. 예, 여기 있습니다. 이게 두 개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이제 30일 전에 비해서요. 외국인은 10만 주. 예, 10만 주죠. 이렇게 했고요. 기간도 30일 전 대비 10만 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게, 여기서 이제 변동성에서요, 이게 60일선하고 200일선의 15% 동시에 있다는 건 상당한 이게 조건이 너무 이게 좀 아주 이제 그 조건이 이제 가혹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은 이제 그 오화로 합니다. 오화. 그러니까 변동성이 60일선에서 15% 이내에 있든지 200일선에서 15% 이내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만 되면 조건에 만족한다. 한 개만 되면 오케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잡고 이제 그러면 대상을 어떻게 하느냐? 대상은 가겠죠. 뭐 코시닥만 할 거냐? 뭐 거래소 할 거냐? 아니면 전체 할 거냐? 대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상 전체를 하겠습니다. 전체를. 그리고 관리 종목은 안 하겠습니다. 투자 경고 위험도 안 하겠습니다. 우선주도 안 하겠습니다. 거래 정지도 안 하겠습니다. 정리 매도도 안 하겠습니다. E10도 안 하겠습니다. ETF 안 하고요. 스펙도 안 하고요. 단기 가일 종목 뭐 이것도 뭐 별로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 전체 요게 이제 전체 종목 중에서 요런 것만 빼고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그 대상 종목도 확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짠. 예. 25개가 나왔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유진기업이고요. 유진기업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진파워도 이제 좀 이제 상승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국제강도 이게 철강주지만 좀 아다시피 기간 내용은 계속 매집하고 있죠. 그다음에 한올바이오파마 매집 두 개 매집 속에 급등하고 있죠. 삼성증권도 은근히 매집하고 올라가고 있죠. LG하우시스 계속 올라가고 있죠. 신일산업 올라가고 있습니다. 쌍용차도 급등하고 있죠. 대덕전자도 급등하고 있죠. 제비금융지주 급등하고 있습니다. YN텍 급등하고 있죠. 예, 동양. 예, 이렇게 되고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나는 코스닥만 하고 예, 그 외국인이나 하는 기간만 해보겠다 이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색했으니까 한 70개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KCC건설 이제 올라가고 있죠. 청담러닝, 유진기업, 일진파워. 물론 여기서는요, 이게 거래소하고 이제 코스닥 합친 거기 때문에요. 조금 이제 꼭 코스닥 기업은 아닙니다. 예, 거래소하고 코스닥에서 다 포함해서 기간만 산 기업을 포함한 겁니다. 예, 동국제강, NH 한국사이버결제, 금호산업, 한올바이오파마, 메르처 화재 예, 등등 예, 대연도 나오게 되고요. 예, 사모개발, 예, 현대그린푸드, 오스코텍, 아주캐피탈, 삼성증권, 농심, LG하우시스, 메가시티디교육, 예, 파워로직스, 신일산업. 예,
요렇게 간단하게 변동성 두 개 지표하고요, 방향성 지표 두 개, 그리고 이제 거래량 지표 두 개만 가지고 코스닥 및 거래소 전 종목 2000개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종목들이 검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저희 연구소에서요, 뭐 저희들도 이런 종목, 이런 이제 검색식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탄으로 이렇게 아주 간단한 조건 검색식을 한번 소개를 했고요. 뭐 차후에 또 이제 좀 더 이거를 좀 더 업그레이드된 이런 조건 검색식을 이제 조금씩 공개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뭐 조금 이 검색식도 굉장히 좀 아주 좋은 검색식이기 때문에요, 한번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좋다고, 나쁘지 않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 조건 검색식 이 정도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